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절뚝이라는 절름발이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 절뚝이는 원래부터 이 마을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불공을 들이러 암자에 갔던 마님이 구해서 데려온 것이었죠. 집도 절도 없다고 하니 그날로 마님 집에서 머슴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절뚝이가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을 때였지요. 신나게 감자를 캐는데 어째 호미가 땅에 박힌 듯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이놈의 감자가 땅에 뿌리가 박혔나? 왜 꿈쩍도 안 하는 것이요? 화가 치민 절뚝이가 힘을 주고 호미를 쭉 잡아당겼지요. 그렇게 씨름을 하니 한참 만에야 감자가 쑥 뽑혀 올라왔답니다. 아니 무슨 감자가 호박만 하다냐? 절뚝이는 커다란 감자를 보면서 신기해 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감자는 우리 마님께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리하여 절뚝이는 호박만한 감자를 들고 뜀박질을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집에 가서 오면 놀래켜줄 생각이었지요. 걸음이 불편한 절뚝이었지만 달리기는 놀랄 정도로 빨랐지요. 그리하여 절뚝이는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절뚝이는 곧장 마님을 찾았습니다. 헌데 아무래도 집에 인기척이 없었지요. 다들 일 나가고 용물을 보러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에이, 좋다 말았구나. 이 왕감자는 이따가 저녁 때 보여드려야겠군. 그리하여 막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우물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집에 아무도 없을 터인데 뭔가 절벅절벅 발소리가 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절뚝이는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우물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푸샤푸샤 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오늘은 날이 무척 더웠지요. 마님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옷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절뚝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몸을 봐버린 절뚝이는 그대로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눈은 휘둥그레해졌고 몸뚱이는 돌이라도 되었는지 꼼짝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절뚝이는 마님의 목욕을 계속 지켜보고 말았답니다. 이때 절뚝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딱 그거였지요. 사람이 어쩜 저리 고울 수가 있는가? 마님은 일찍이 30 무렵에 서방을 여의고 독수 공방을 하였는데요. 그 미색은 갓 20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그런 목욕하는 마님의 알몸을 절뚝이가 봐버린 것이었지요. 마님의 피부는 백옥같이 희었고 그 곡선은 참으로 경탄스러웠답니다. 우리 마님은 선녀님이 분명해. 그게 아니면 저렇게 이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리 없지. 마님이 목욕을 마치고 옷을 다 입을 때까지 절뚝이는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옷을 다 입은 후에야 절뚝이는 황망하게 우물가를 벗어났답니다. 아이고, 이놈의 심장이 왜 이리 두근거린대냐? 머리털 나고 처음 여인의 알몸을 본 절뚝이는 가슴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절뚝이의 어딘가가 불쑥 솟아 있었지요. 으아이고, 야는 또 왜 방정이여? 너는 이거사, 눈도 없는 것이 왜 그리 성이 났다냐? 당황한 절뚝이는 자기 것을 주먹을 내리쳤다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답니다. 하기사, 이런 신체 변화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절뚝이 입장에선 무척 낯설기만 하였지요. 감자밭으로 돌아온 절뚝이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던 마님이 떠오르니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지요.
하이고, 오늘 일은 쪽난 거나 다름없구먼. 원마님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정말. 절뚝이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해가 떨어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냉수를 너무 마셨나. 밤중에 왜 이리 급하냐. 일찌감치 잠이 든 절뚝이는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졌지요. 하여 변소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하게 이를 보고 나오는데 마님방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름달이 하늘에 떡 걸린 것이 아주 깊은 밤이었지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마님은 아직까지 주무시지도 않는담?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님의 방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헌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절뚝이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헉, 이게 무슨 일이람? 마님은 속이 비치는 흰색 고쟁이 차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마님은 슬며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롱에서 목침을 하나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불 위에 턱 던져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휘우 베개가 있는데 왜 또 목침을 꺼내셨담?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글쎄 그대로 목침을 깔고 앉은 것이었지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절뚝이의 눈은 아주 바깥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었답니다. 서방님, 왜 그리도 일찍 가셨습니까? 제가 이리도 외로운데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한숨을 폭 내쉰 마님은 목침을 두 다리로 단단히 붙잡았지요. 그러더니 말을 타듯이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헌데 그 모습을 본 절뚝이의 몸이 마구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하여 절뚝이는 숨 쉬는 것도 잊고 마님을 지켜보았답니다. 한참을 달리던 마님은 한 차례 부르르 떨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지요. 시방 내가 지금 뭘 본 것이요? 그나저나 마님은 불도 끄지 않고 주무신담. 저러다 잠결에 호롱불을 건드리면 큰일 날 일이었지요. 하여 절뚝이는 슬며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마님 대신 불을 꺼줄 요량이었지요. 어휴, 자는 모습도 선녀네 선녀여. 호롱불을 끄기 전에 마님을 한 번 더 보았지요. 일렁이는 불빛 아래 마님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거기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요. 킁킁, 아이고, 향기는 또 왜 이리 좋다냐. 그뿐인가요? 부드러운 마님의 향기는 절뚝이의 가슴을 더욱 뛰게 하였습니다. 절뚝이는 하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지요. 너무나도 떨린 절뚝이는 얼른 호롱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무덤까지 비밀로 할 것이요. 방으로 돌아간 절뚝이는 마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목욕할 때 보았던 마님과 목침 위를 달리던 마님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하도 싱숭생숭해서 그런지 절뚝이는 잠도 못 자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벌건 눈으로 일어난 절뚝이는 이른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였지요. 어째 오늘은 도저히 마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으니까요. 야, 절뚝아, 너 눈 봐라. 어째 눈동자가 벌개졌냐? 허참, 무슨 헛소리여.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구먼. 아니, 왜 잠을 못 잤느냐니까? 혹시 밤새도록 내 얼굴이 아른거려서? 에이, 내가 네 생각은 왜 하냐. 그냥 좀 싱숭생숭해서 그랬구먼. 네가 내 생각 말고 뭔 일로 싱숭생숭했겠느냐? 딱 봐도 답이 나오는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비켜 좀. 난 밥부터 먹어야 쓰겠은께. 히히 얼버무리긴. 너 혹시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런 거냐? 내가 왜 심장이 벌렁거리긴. 허참나. 연마을 끝동이랑 땡치리는 나만 보면 물레방앗간에서 보자고 하던데.
너는 그런 거 없다는 거요? 아, 일 없음께 그만하더라고. 절뚝이는 찬물에 밥을 말아 후다닥 해치웠지요. 그리고는 춘매가 달라붙기 전에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춘매가 불렀지만 절뚝이는 바삐 걸음을 옮겼지요. 이미 절뚝이의 마음엔 마님만 떡하니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님 생각만 났답니다. 어째 마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설레었지요. 고개를 흔들어 봐도 금세 마님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답니다. 하여간 밭일을 마치니 해질 무렵이 되어 있었지요. 방에 들어누운 절뚝이는 마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신이 말똥말똥한 것이었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왜 자꾸 마님 얼굴만 생각난다냐. 그래서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글쎄 오늘 밤도 마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마님이 오늘도 안 주무시나 보군. 그 순간 어젯밤 목침에 오른 마님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절뚝이의 발걸음은 마님방 앞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다시 문틈에 눈길을 주었답니다. 오늘도 마님은 가벼운 차림으로 누워 있었지요. 그 옆엔 호롱불이 흔들거렸습니다. 또 저러신다. 저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절뚝이는 살며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옷만 걸치고 자는 마님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절뚝이의 심장이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참으려고 했지만 그만 또 마님을 보고 말았지요. 헌데 갑자기 마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절뚝이 소매를 꽉 쥐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놀래라. 절뚝이는 옷가지를 벗어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지요. 절뚝절뚝 뛰어가 버린 절뚝이는 어느새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마님은 소매만 쥔 채 황망해지고 말았답니다. 아니 절뚝이 저것은 왜 이리 숫기가 없는 것이야. 모처럼 내 방까지 들어와 놓고 달아나긴 왜 달아나. 하이고 내 속이 다 답답하다야. 사실 마님은 평소 절뚝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산에서 구해온 그날부터 자꾸만 눈에 밟혔으니까요. 그런 절뚝이가 일까지 잘하니 어째 마음이 기울고 있었답니다. 며칠 전에도 사실 마님은 절뚝이가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우물가에서 척 목욕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거기다 어젯밤 절뚝이가 방 안까지 들어왔으니 오늘이야말로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까지 켜놓고 절뚝이를 기다리고 있으니 마침내 이 녀석이 방에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소매를 붙잡았는데 이것이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저런 쑥맥을 데리고 내가 어쩌면 좋담. 마님은 순진한 절뚝이를 유혹하기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절뚝이와 처음 만났던 산속절에 다녀오기로 하였지요. 불공을 드리겠다는 핑계로 절뚝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설 작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은 일찌감치 절뚝이를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절뚝이는 어젯밤 일이 찔리는지 마님 눈치만 살폈지요. 오늘은 뒷산 보광사에 불공을 드리러 갈 것이니 채비를 갖추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던 춘매가 튀어나온 것이었죠. 아니, 마님, 보광사에 불공 드리러 가실 때면 항상 지가 동행을 하지 않았었는가며. 헌데 이번에는 어찌 절뚝이가 함께 간단 말입니까요? 아, 그거야. 이번에는 공약물도 많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지도 웬만하면 모두 이고 갈 수 있습니다요.
춘매가 설득해봤지만 마님은 요지부동이었지요. 꼭 절뚜기와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매는 어째 꺼림칙하였습니다. 사찰에 가려면 길도 험하고 가다 보면 사이골에서 묵어가야 했지요. 헌데 마님과 절뚜기가 그 길을 단둘이 가겠다니요. 아무래도 수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이번엔 절뚜기에게 맡겨보자꾸나. 마님이 가버리자 춘매는 절뚜기 손을 잡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답니다. 너 이거 사. 마님한테 흑심을 품으면 안 될 것이야. 알았지? 아니 내가 무슨 흑심을 품는다고 그려. 저지른 일이 있는 절뚜기는 춘매의 말에 기겁을 했지요. 해서 더 크게 손사래를 쳤답니다. 내가 언감생심 그런 생각은 하질 않어. 너 말고 마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여. 아, 마님이 홀몸이 되신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잖아. 그러니 자연 외롭지 않으시겠어. 허니 너하고 단둘이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어찌 않으냔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별소릴 다 하는구먼. 어찌 마님이 나 같은 것을 쳐다보기나 하겠어? 괜한 걱정은 하덜 말어 좀. 절뚜기는 부엌을 나와서 떠날 준비를 하였지요. 절뚜가 아직 멀었느냐? 아닙니다요. 모두 준비되었구먼요. 그럼 어서 가자꾸나. 둘이 길을 나서려는데 춘매가 또 따라붙었습니다. 춘매는 절뚜기 귀를 잡아당겨서는 귓가에 속삭였지요. 절대 딴 생각 품지 말아라. 알겠지? 내 말 명심혀. 아 좀 그만하라고. 알겠으니 집이나 잘 지켜. 춘매를 뿌리친 절뚜기는 마님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능선을 지나 계곡을 지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저 멀리 산자락 아래 작은 주막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산길을 오가는 길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지요. 오늘은 저 산자락 아래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야겠구나. 두 사람은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헌데 주막은 텅 비어 있고 손님이라곤 한 명도 보이지 않았지요. 주모, 여기 국밥 2그릇 내주시고 방도 2개 잡아주시오.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주모가 국밥을 내오자 절뚜기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모, 어찌 이리 주막이 한산합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하오. 에휴, 다 산적들 때문이지요. 산적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요 며칠 이 산에 산적대가 돌아다닌대요. 이웃 마을에도 내려와서는 죄다 쓸어갔다지 뭐예요. 사람들도 여럿 해쳤다 하니 다들 겁을 먹고 날이 저물면 바깥에 나오질 않지요. 주막에 횡한 것이 다 그 때문이었구먼요. 주모의 말에 절뚜기와 마님은 속으로 흠칫 긴장했습니다. 불공을 들이러 가려면 이틀은 더 가야 하는데 혹여나 산적과 마주치게 되면 어찌하나 걱정이 들었지요. 절뚜가 바깥에 자꾸 인기척이 들리는구나. 산적들이 돌아다닌다 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러니 절뚜기 너는 밤이 깊어지면 내 방으로 와서 나를 좀 지켜주거라. 아니 마님, 어찌 저더러 마님 방으로 오라 하시는지요? 혼자 있자니 괜스레 불안하구나. 네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 그러느니라. 그럼 지는 그저 마님 곁에서 조용히 지켜드리면 되는 것이겠지요? 다 큰 사내가 어찌 그리 순진한 말을 하느냐.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 과연 아무 일도 없이 밤이 지나가겠느냐. 아니 그럼 마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신 것입니까요? 아이고 얘가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다니 참으로 너란 녀석이. 그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느니라. 그리하여 절뚜기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마침내 달이 밤하늘에 걸리자 절뚜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께서 조용히 들어오라 하였었지. 절뚜기는 망설이다가 이내 조용히 마님이 묵는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있었고 마님은 그 빛 아래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절뚜기는 마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지요. 가까이서 바라보니 고운 얼굴이며 흩어진 머릿결이 어찌나 곱던지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마님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러더니 그대로 절뚝이의 품에 폭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어찌 저에게 이러시는지요? 조용히 하고 어여 이리 들어오너라. 마님의 부드러운 몸을 절뚝이는 뿌리칠 수 없었지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절뚝이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손이 천천히 절뚝이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하고도 은근한 손길이 한 올 한 올 매듭을 풀어가며 깊숙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절뚝이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북이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여봐라,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끄집어내라. 난데없는 소란에 주막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적들이 들이닥치고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가운데 연놈이 한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버든 채 엉켜있는 두 사람을 본 도적들은 껄껄 웃으며 야릇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님은 황급히 옷자락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두목, 어서 와보시지요. 이거 대어를 낚았습니다. 도적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두목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연보게, 고운 걸 보니 양반 규수로구나. 그런데 머슴놈하고 정분이 났단 말이지. 재밌군. 두목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냐, 잘됐다. 오늘은 나와 놀아보자꾸나. 이 머슴놈은 당장 끌어내라. 절뚝이는 거칠게 끌려나갔지요. 방문이 쾅 닫히고 잠기자 두목이 느물거리며 마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몸매가 참 곱구나. 내가 오늘 어찌 이런 귀한 규수를 얻었단 말이냐. 하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너같이 고운 걸 어찌 죽이겠느냐. 내 너를 곁에 두고 평생을 즐길 것이니라. 마님은 두목의 험악한 눈빛을 마주한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도적들은 주막마당에서 두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모와 절뚝이는 단단히 묶여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마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놔라 이놈들아, 마님을 어쩌려고 그러느냐. 절뚝이는 버둥거렸지만 단단히 묶인 밧줄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도적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지요.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는구나. 심심한가 본데 내가 상대해주마. 그때 한 놈이 절뚝이를 발로 차더니 안면에 주먹까지 날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찔했지만 절뚝이는 도끼를 품고 버텼지요. 허나 놈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뚝이가 잘 버티니 이젠 아예 몽둥이로 패기 시작한 것이지요. 맷집 좋다고 해서 뭘 어쩔 것이냐? 아하, 매를 더 맞고 싶다 이거냐? 신나게 두드려 맞은 절뚝이는 금세 기절할 것 같았지요. 간신히 정신을 붙잡는데 무언가가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귓속이 울렸지요. 절뚝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놈 눈을 까디집었구나. 죽은 게 아니냐? 도적들은 그가 뻗어버렸다며 관심을 거두었지요. 그러나 쓰러진 그의 손끝이 희미하게 움찔거리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잊고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난 절뚝이는 얻어맞느라 헐거워진 밧줄을 한 번에 풀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놈이 설마 다시 살아난 것이냐? 기겁한 도적들이 덤볐지만 절뚝이는 더 빨랐지요. 여기저기 불이 번쩍하더니 도적들이 금세 다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과도 같았지요. 절뚝이는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위에 올라탄 두목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었습니다. 두목이 당황해 몸을 비틀었지만 절뚝이는 거침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강한 충격에 두목이 방 한가운데로 나뒹굴었지요. 두목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절뚝이가 이미 그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거리를 좁히자마자 번개같이 연타를 날렸지요.
두목은 강력한 연타에 휘청거리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축 늘어졌지요. 마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신지요? 그래, 난 괜찮아. 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무슨 수로 도적대를 물리쳤냔 말이야. 저도 좀 아리까리합니다요. 도적들은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두목을 바라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절뚝이를 향한 눈빛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두목 저자가 혹시 그 자가 아닙니까? 단종이 폐위될 때 역적으로 몰린 김종서 장군의 휘하 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사의 아들이 살아남아 도망쳤다지요? 별명이 백야차인가 뭔가? 헛소리 말거라. 백야차는 오래전에 붙잡혔다 들었다. 아닙니다, 부두목. 그는 붙잡혔다가 간신히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도적들의 얼굴이 어둡게 굳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그가 도망칠 때 무릎에 화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린다더군요. 뭐라? 그렇다면 도적들은 한순간 절뚝이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절뚝이는 도적들을 향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내 놈들, 내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이 떠드는군. 정말 나를 아느냐? 도적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한 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은 패거리를 이토록 쉽게 제압할 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김종서 대감의 오른팔 백야차지요. 계속 말해보거라. 도적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자는 김종서 대감의 부하였던 무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헌데 수양대군이 김대감을 제거할 때 그 집안도 모조리 몰살당했지요. 다만 그 무사의 아들만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붙잡혔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살아남았다는 것이냐?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그를 참수하기 직전 그는 어찌 된 일인지 탈출했지요. 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무릎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뚝거린다 들었습니다. 절뚝이는 조용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직도 무릎이 욱신거리는 듯 했지요. 그렇다면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후로 백야차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병사들을 풀어 몇 년째 그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더군요. 사람들이 말하길 백야차에겐 스승이 있는데 그자가 도와준 게 아니냐고 하더이다. 도적들이 말하는 백아차가 정말 자신일까요? 절뚝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놈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어선 안 된다. 알겠느냐? 절뚝이는 도적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놈들은 두목을 데리고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지요. 주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참, 총각이 정말 그자가 맞는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혼자서 도적들을 저리 상대할 수가 있겠어? 주모도 오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나 역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괜히 입에 오르내려 좋을 것이 없을게요. 그건 마음턱 놓으시게 내 입을 꼭 닫고 있을 테니. 그나저나 총각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찌 될 뻔했는지 참으로 고마우이. 도적들이 떠나가자 절뚝이는 마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이미 밖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들었던지 절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절뚝이가 정말 백야차인지 뭔지가 맞는 것이야? 저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요, 마님.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마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태백산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절뚝이는 날이 밝자 마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춘매가 달려나와 반색하였지요.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는가며? 혹시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며? 일이 있긴 있었지. 그런데 절뚝이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어요? 한밤중에 절뚝이가 마님을 덮치기라도 했는가며?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춘매는 마님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마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마님도 아시잖아요? 절뚝이가 저한테 혼인하자고 얼마나 졸라댔는지. 뭐라고? 아이고, 마님도 참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절뚝이가 저한테 매번
춘매야, 제발 나하고 혼인해주라. 너 없이는 못 산다. 하고 울며불며 빌었단 말이에요. 마님은 기겁을 하였지요. 절뚜기를 쳐다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지요. 불쌍한 절뚜기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 기왕이면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그러니께 마님은 절뚜기를 탐내시면 안 됩니다요. 아니 얘 절뚜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절뚜기는 나도 양보 못하니 그런 줄 알아라.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절뚜기가 원래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마님이 억지로 끼어드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무렴요. 절뚜기가 저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마님은 이제 깨끗이 포기하시고 절뚜기를 제게 넘기시지요. 마님과 춘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안절부절하던 절뚜기가 나섰지요. 아, 왜들 그러십니까? 저 때문에 그만들 싸우시오. 그리고 저는 얼른 금강산으로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절뚜가 얼른 가서 스승님을 찾아라. 그분이라면 네가 누구인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절뚜기가 길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춘매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절뚜가, 너는 시방 어디를 간다는 것이야? 설마 일부러 나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야? 아이고, 춘매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러 가는 것이요. 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꼭 기억해둬라 절뚜가. 네가 혼인하자고 그렇게 빌었던 거 내가 들어준 거니까. 금강산에서 네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돌아오면 바로 혼례를 올리는 거다. 이번엔 마님이 펄쩍 뛰었지요. 얘 갑자기 혼인은 무슨 혼인이니? 마님은 우리 혼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절뚜기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둘의 눈빛을 보니 식은땀이 쭉 났지요. 절뚜기는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금강산에 당도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으니 묘하게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틀을 꼬박 더 걷고서야 그는 깊은 산속에서 오래된 초옥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 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지요. 노인은 절뚜기를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스승은 절뚜기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뛰어난 무인이자 충직한 장수였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을 거부했지. 수양대군이 내 아버지를 죽였단 말입니까? 그래, 김종서 대감과 함께 네 아버지도 수양대군의 손에 희생당했다. 그들은 역적으로 몰려 참수되었고 너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 전 어찌 살아남았습니까? 그날 나는 너를 데리고 빠져나왔다. 하지만 네가 도망치는 도중 화살을 맞아 정신을 잃었고 기억 또한 잃고 말았지. 절뚜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것도 모자라 자신은 무력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스승님, 전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택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다만 명심하거라. 분노만으로 검을 휘두르면 그 검이 결국 내 자신을 해칠 것이다. 절뚜기는 스승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가거라. 다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거라. 절뚜기는 깊은 밤 흐르는 눈물을 닦고 검을 한자루 챙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해 있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절뚜기는 어둠을 타고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앉아있는 집무실까지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요. 절뚜기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을 하나둘 조용히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궁궐 깊숙한 곳 집무실까지 도달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홀로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는 밤 촛불이 일렁이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절뚝이의 검날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기억하시겠습니까? 김종서 장군과 함께 참수당한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순간 수양대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덕분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검을 쥐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수양대군은 긴장한 채 절뚝이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을 베어버릴 듯한 살기가 가득했지요. 날 죽이러 온 것이냐? 그래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전하를 죽이면 또다시 조선은 피바람에 휩싸일 것입니다. 절뚝이는 검끝을 밀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전하께서 폭정을 펼친다면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전하의 목에 검을 겨누는 자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백야차라 불리겠지요. 수양대군의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권력과 모략 속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무서웠지요. 절뚝이는 조용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폐하.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양대군은 선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한 임금으로 남았지만 밤마다 자신을 찾아왔던 검은 그림자의 기억을 떨칠 수 없었지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갑자기 바뀐 것은 한밤중 백야차가 다녀갔기 때문이라고요. 모든 것을 끝낸 절뚝이는 금강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마님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춘매가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구먼.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절뚝이를 와락 껴안으려 했지요. 아이고 춘매야, 좀 기다려 보거라. 왜? 내가 기다리랬더니 이렇게 늦게 왔단 말이여? 이제 혼인하면 되는 거지? 마님이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춘매야, 혼인은 무슨 혼인이니? 절뚝이가 이제 돌아온 참인데. 마님도 참, 절뚝이가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잊으셨소? 자꾸 저한테 혼인해달라고 매달려서 제가 큰 마음 먹고 받아주기로 했잖소. 아니 내가 언제? 어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밤마다 내 창가에서 춘매야, 제발 나랑 혼인해줘. 이러더니 절뚝이는 어이없는 얼굴로 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절뚝아, 이제 너도 포기해라. 춘매는 원래 저런 애다. 알겠습니다요. 춘매는 씩 웃으며 절뚝이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떠나지 마라. 알겠지? 아니 이거사, 절뚝이가 왔는데 왜 네가 오라 말하냐? 그러면서 이번엔 마님이 반대쪽 팔짱을 끼웠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옥신각신하면서도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우리끼리 얘긴데 밤이 되면 절뚝이는 백야차로 변했지요. 그리고는 두 미녀의 방을 번갈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백야차가 오는 날이면 마님도 춘매도 밤새 울부짖었지요. 하여간 저것은 이부자리에만 들어가면 짐승이라니께. 짐승이 아니라 야차다 야차. 백야차가 헛소문이 아니었던 게야. 아니 둘이서 무슨 신소리를 하고 있습니까요?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렇게 또 뜨거운 밤이 지났지요. 아침 새소리에 깬 절뚝이는 멀리 보이는 한양의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권력이 소용돌이쳤지만 적어도 그는 할 일을 마쳤습니다. 옛 성현들이 말하길 진정한 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나오는 법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절뚝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